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여러분.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 라는 책을 낸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홀수달에 열심히 벌고 짝수달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있는 은퇴자입니다. 그럼 PD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월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월급을 어떻게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 PD님은 정말 월급만으로 저축해서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인가요? 20대에 저는 첫 직장 다니면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치과 외판 영업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일하다가 직장 생활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사표 떼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나이 서른에 갑자기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방송사 PD라는 직업이었고, 입사하고 나서 다시 너무 재밌어서 그냥 회사 생활을 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월급만으로 은퇴를 했다고 하지만 당신은 MBC라는 좋은 직장, 고연봉을 받은 직장인이었으니까 월급만으로 재테크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첫 직장 다닐 때 그 영업사원으로 받는 월급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들 받는 정도였는데, 그걸 저는 절반을 모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월급을 받는 순간 그 월급에 맞춰서 소비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직장 생활할 때 저의 소비 수준은 대학생 시절에 맞췄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대학생 시절에 용돈 한 40만 원, 50만 원 받는 거 가지고도 생활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만 원씩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쓰고도 절반은 저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월급이 많아야만 재테크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적은 금액도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모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표로 삼을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만약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뭘 해야 되냐면, 부자가 쓴 책들을 읽어봐야 돼요. 제가 20대 부자가 쓴 책들을 여러 권을 읽었거든요. 책을 딱 한 권 읽고 그 한 권에서 시킨 이야기를 실천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책을 한 권 읽었어. 그 책에서 뭐라 했어. 그래서 내가 실천을 하려고 보니까 한 일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그걸 까먹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부자가 쓴 책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이어서 읽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책에서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쉽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작으면 된다. 근데 벌고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면은 저축액이 얼마 모이지가 않는다. 그러지 말고 일단 벌고 저축부터 해라. 급여 다음날 일정액을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면은 저축을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제가 1980년대, 90년대 읽은 책에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이상적인 목표 저축액은 50%, 절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갔으면 까먹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읽는 책마다 그 얘기가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절반씩 저축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월급의 수익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수익률, 코인의 수익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주식과 코인의 수익률은 내 뜻대로 어떻게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50만 원만 쓰고 50만 원을 아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월급의 수익률은 50%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카드 이렇게 정산하고 자동차 할부 받은 거 이렇게 내고 나니까 갑자기 50만 원이 모자라, 부족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이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여러분이 50만 원을 더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 수익률은 마이너스 50%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월급의 수익률을 어떻게든 플러스 50%는 가장 이상적인 수치고요. 적어도 플러스 10%, 20% 이득이 나도록 남겨야 된다는 거죠. 재테크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월급의 수익률이다. 내가 월급을 받고 얼마나 저축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가장 이상적인 수치는 50%입니다. 사실 50% 저축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월급만으로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건 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드라마 PD로 일하면서 드라마 작가 교육원에 가서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작가 지망생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드라마 작가 교육원에 오는 작가 지망생들의 목표는 뭐겠어요? 공모전에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단막극을 써서 냅니다. 한 1000명이 냈다가 그 중에 한두 명이 당선이 돼요. 자, 그럼 드디어 이제 내 꿈을 이뤘어. 작가가 된 거야? 아니죠. 어떤 PD가 그 대본을 보고 이 대본 재밌네 해서 낙점을 해서 MBC 베스트 극장에 방송이 나가야 드디어 이제 드라마 작가가 된 것 같은데, 아니죠. 왜냐면 이제 겨우 난 단막 한 편 했어요. 미니 시리즈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시리즈를 또 어떻게 막 대본을 써가지고 또 회사마다 이렇게 돌리고 해서 제작사에서 받아줘서 편성이 돼서 나갔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잘 됐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그러면 성공한 드라마 작가인가? 아니죠. 한 편 했다고 무슨 드라마 작가예요. 이거를 꾸준히 2, 3년에 한 편씩 계속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난 작가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디님, 제가요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극본 공모 당선도 되고 미니 시리즈도 쓰고 방송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항상 그때마다 누군가가 결승선을 계속 뒤로 물리고 있다는 느낌인 거죠. 단막 그 극본 공모만 당선이 되면 나는 꼴린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결승선을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치 여러분은 그릇된 잘못된 속삭임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야, 부자로 은퇴하려면은 자산 한 50억은 있어야 돼. 무슨 소리야? 50억은 무슨 100억은 있어야지. 야, 그래도 건물 하나는 있어야 돼. 배당 나오는 주식이 좀 있어야 돼. 이러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달리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쓰러져요. 내 삶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이런 분들 사실 너무 많아요. 은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결승선을 딱 정하세요. 근데 그 결승선이 남이 정한 결승선이 아니라 내가 정한 결승선이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20대 때 첫 직장 다니다가 제가 사실 때려치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업사원이었단 말이에요. 영업사원은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말에 제가 탁 실적 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해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목표한 어떤 그 실적을 냈는데 상사가 보더니 좋았어. 자, 다음 달엔 그럼 다시 더 올려. 15% 인상. 그럼 다시 이제 그 금액에 또 맞춰야 되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 한은 내가 회사에서 정해준 목표를 나는 쫓아가야 되는구나. 그러지 말고 그냥 회사에 사표 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일까? 아니면 돈을 적게 벌고도 즐겁게 사는 것일까? 저는 많이 벌면서 괴롭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적게 벌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통역대학원 입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 동시통역사가 못 되면 괜찮아. 번역이라도 하는 거야. 적게 쓰면서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아니에요. 적게 벌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저는 20대 때 깨달은 게 제 인생의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축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단 좀 저축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은 목표일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쳐봐요. 반에서 영어 1등 하는 사람이 될 거야가 좋은 목표일까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영어 문장 10문장을 외우겠어가 좋은 목표일까요? 저는 후자가 좋은 목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에서 영어 1등 할 거야는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애가 한 명만 있어도 나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문장 10문장을 외우는 사람이 될 거야는 이거는 오로지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이건 할 수가 있거든요.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미국 장에 들어가서 주식으로 연수익률 20%를 낼 거야. 나는 어느 목표하는 어느 동네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이게 좋은 목표일까요? 전 그건 좋은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미국 장이 폭락하거나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재테크에 있어서 좋은 목표는 뭐냐면 나는 내가 버는 것의 30%는 매달 저축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매달 얼마를 저축을 할 거야. 나는 연금이 얼마. 이게 좋은 목표예요. 재테크에서.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축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나 자신과 싸우세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상대는 나 자신이에요. 자신과 싸워서 이기세요. 당장 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쓰고 싶다는 그 욕망을 누르고 사셔야 합니다. 그 욕망을 누르기 위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소비. 여러분 같은 월급쟁이가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은퇴자가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퇴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급여가 없어지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돈을 언제 모아야 되냐면은 내가 젊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아껴서 모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요, 내가 젊어서 돈을 막 벌면서도 아껴 쓰는 거는요, 사람이 검소한 거예요. 근데 내가 늙어서 할 수 없이 벌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없이 사는 거는 그건 그냥 가난한 거예요. 자, 여러분, 둘 중 뭘 선택하시겠어요?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과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 이 둘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요, 20대 이후로 돈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 항상 버는 것에서 저축부터 하고 남는 걸로 썼기 때문에 항상 저축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벌고 모을 수 있느냐? 젊을 때, 월급쟁이일 때 벌고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골프 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PD로 일하면서 제가 원래는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제가 미친 듯이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렇게 한 달 휴가 내고 가가지고 20일을 제가, 왜냐면 미국은요 20달러 30달러면은 라운딩 한번 치거든요. 한국 와서 치려고 보니까 한 번 라운딩 갈 때마다 20-3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끊었고, 뭘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골프 치는 거 뭐가 문제예요? 치셔요. 제가 그런 분들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골프에 월에 50만 원을 드린다? 그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골프가 여러분의 욕망이라면 괜찮아요. 어렸을 때부터 박세리 골프 치는 거 보면서 자랐고, 그래서 나는 항상 골프 치는 게 꿈이었어. 괜찮아요. 근데 내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다 골프를 치네? 그러면 나도 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는 저는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PD님께서는 미디어 소비를 하지 말라 맞아요. 라고도 하시는데, 사실 네. PD님은 미디어를 만드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PD 진로 특강을 다닙니다. 중고등학생들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PD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TV를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PD는 영상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PD는 활자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내가 대본이 있고 그 대본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구현하는 게 PD의 직업이에요. 근데 저는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책을 읽는 삶은 나의 욕망을 부추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영상을 제가 만들잖아요. 그럼 제가 대본을 보고 이런 장면이 있어. 내가 이걸 찍으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로케이션 매니저가 와요. 감독님, 요 장소 있고 요 장소 있는데 감독님은 A 장소를 원하십니다. 근데 A 장소는요 돈이 비싸게 들어가요. 거기 가지 마시고 B 장소로 가시죠. 왜? 내가 아니 B 장소는 별론데. B 장소에서는 협찬금을 줍니다. 제작비 이거 협찬이 나오기 때문에 B 장소로 가셔야 되고요. 알았어,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그럼 B로 가자. 그래서 내가 B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로케이션 매니저가 얘기를 해요. 감독님, 근데 B 장소에서 협찬금을 100만 원이나 줬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찍으면은 안 돼요. 사람들이 이 장소를 보고 저런 멋있는 장소가 있어, 재벌들은 저런 데서 데이트하는구나, 여친이랑 저런 데 가서 데이트해야겠다, 이걸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차 가지고 올 때는 주차장에 꼭 저기 비싼 스포츠카 외제차로 가지고 와야 된다. 아니 왜 우리 주인공은 좀 가난해서 나는 얘는 그냥 서민적인 차를. 아니에요 감독님, 서민적인 차는 협찬이 안 들어와요. 비싼 외제차를 보여주고 마치 부자들은 다 이런 거.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드라마 PD로 일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되는, 뒷돈을 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뒷돈을 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 이 소비를 하게끔, 탐욕이 일어나게끔, 욕망이 일어나게끔 부추기는 게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드라마에 나와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는 걸로 부자가 되진 않아. 오히려 내가 해야 될 거는 미디어 소비를 줄이고 부자들이 쓴 책을 읽어야 돼. 부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걸 보고 배우는 게 나의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축만으로 은퇴를 한다는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아낀 돈을 좀 어떻게 해야 이 노후까지 잘 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큰 돈 벌고 싶을 거예요. 큰 돈 벌지 마세요. 자, 그러면 큰 돈을 벌지 않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이냐? 부자의 기준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부자예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월급쟁이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 뭐냐? 연금이라고 생각해요. 핵심은 연금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연금 투자, 연금으로 재테크하라 그러면 막 되게 어려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연금 재테크의 핵심 뭔지 알아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연금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재테크에는요 3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투자 금액, 투자 수익률, 그리고 투자 기간. 월급쟁이 부자들의 목표는 이 중에서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투자 금액은 작아도 괜찮아요. 월급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 수익률,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막 여러분이 투자 수익률 막 한 100%, 200% 나는 어떤 고수익 구조로 가면은 거기서는 고위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투자 금액, 투자 수익률, 투자 기간 셋 중에서 월급쟁이가 유일하게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투자 기간이에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개인연금도 저는 드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연금이 세테크로는 최고거든요. 연봉 5,500까지 받는 사람은 연 900만 원을 내가 개인연금 상품으로 넣잖아요. 그러면은 16.5%의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900만 원을 내가 어디 딴 데 넣은 게 아니에요. 내 연금이야. 55세 이후에 내가 받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넣어놓고 그리고 매달, 매년
세제 혜택으로서 16.5%를 돌려받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이나 코인해서 연수익률 16.5% 가기 쉽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가능한 게 연금으로 인한 세테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종 세트를 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사실은 이제 쉰둘의 퇴사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저는 개인연금을 많이 들어뒀어요. 그래서 55세서부터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고요. 원래 저는 이제 제가 나이 30에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었죠. 언젠가 내가 갑자기 나이 쉰둘에 구조조정을 당한다면, 실제로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쉰둘의 나이에 저는 구조조정 당했고, 당한다면 그런 나에게 필요한 거는 매월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무언가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연금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5세서부터 저는 개인연금을 매달 이제 받는데, 저 그 연금 받아가지고 후배들 술 사줍니다. 왜냐? 저는 제가 소득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연금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은 50대 초반에 갑자기 구조조정 당해서 나왔는데, 퇴직연금은요, 여러분 60세부터 수령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64세, 65세부터 수령 가능하잖아요. 소득에 크레바스가 있어요. 이 빈 절벽. 이 기간을 건너뛸 수 있는 사다리가 개인연금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목표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개인연금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연금 받아서 이거 다시 다 퇴직연금에 다시 붓고 있어요. 왜냐? 지금 소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종 세트로 노후의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거 들여다보지 말고 그냥 현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테크는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방법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김대리 프로젝트 다 됐나? 네! 다음 주까지 바로 올리겠습니다. 당장 그러면 올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웃으면서 일하는 친구는 일을 잘하는 친구 같고요. 항상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일하는 사람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은 항상 장세에 따라서 이렇게 널뛰듯 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분이고 싶어도 내가 넣어놓은 주식이 갑자기 트럼프 때문에 폭락했어. 그러면 좋은 기분을 만들기 힘들잖아요. 재테크는 그냥 연금 3종 세트에 몰빵하시고, 남는 돈 있으면 주택 마련 자금을 조금씩 따로 이렇게 마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피해자 모드가 있고 주인공 모드가 있어요. 제가 20대 첫 직장 다니다가 2년 만에 이제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졸업한 대학 도서관에 가서 통역대학원 입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동아리 후배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선배가 바로 1년 전까지는 막 이렇게 넥타이 메고 막 이렇게 양복 입고 학교 와가지고, 야, 나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쏜다, 가자! 이래가지고 막 술 사주고 하던 그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추리닝 바람으로 다시 나타나서 대학 도서관 저 구석에 어디 앉아가지고 막 무슨 입시 준비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어요. 이제 애들이 막 묻죠. 좋은 회사 왜 나오셨어요? 그럼 내가 이제 상사가 너무 괴롭혀서 그래.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저 형은 되게 불쌍하게도 사내 폭력의 이렇게 희생자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저는 나를 사내폭력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요, 27살 먹었을 때 직장 2년 차 때 가만히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둘러봤어요. 봤더니 내 남은 평생이 그 사무실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업 다니고 그래가지고 치과 원장님들한테 물건 팔려고 이렇게 뛰어서 한 5년 지나서 승진하면 저기 대리가 돼서 저 앞자리에 가고, 또 그 대리가 또 막 대리점 쪼우고 막 전국을 영업을 하고 다니고 해가지고 한 10년 지나서 부장 승진하면 창가 쪽 저기 좀 좋은 자리 가고, 부장이 돼서 또 이제 막 임원들한테 막 불려다니고 혼나고 밤 12시까지 막 야근하고, 그래서 다시 하면은 방 안에 이제 상무 본부장실, 내 남은 평생이 그 층 안에서 싹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나는 못 산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표 내고 나왔고요. 백수가 된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무대에 내가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통역사도 해보고 예능 PD, 드라마 PD, 작가 온갖 거 다 해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세계 일주 여행가로 살고 있고. 저 원래는 쉰둘의 나이에 구조조정 당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던 드라마 하여튼 별로 스코어가 안 좋았어요. 성적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반응도 안 좋고, 회사에서는 역시 미니 시리즈는 젊고 감각적인 30대 젊은 연출들을 해야지, 50대 PD는 시키면 잘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 나가라는 소리구나, 구조조정 할 때 그냥 바로 명퇴하고 나왔고, 자, 그러면 나는 구조조정
구조적인 피해자예요? 아니에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해외여행 마음껏 다니면서 세계 일주 여행가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정신승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모드로 살지 말고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살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21세기의 자본주의는요, 우리를 자꾸 초라하게 만듭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영국에서 만든 그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이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10대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사귀자고 들이댔다가 차였어.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없는 남자구나 그러면서 얘가 약간 이제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라마 보니까 인셀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말 뭔지 몰라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자발적 금욕주의자. 그러니까 요즘 왜 21세기 들어서 젊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감성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성에게 나는 인기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아마 비자발적으로 금욕을 해야 될 것 같아. 남자들 사이에서 생긴 어떤 그런 그 자조적인 용어가 인셀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인셀이 늘어나는가 가만 봤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미디어의 영향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스마트폰에 들여다보면 너무나 매력적인 이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 주위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저는 우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하면서 그 안에 보정된 사진들을 우리가 다 올리거든요. 제일 잘 나온 어떤 사진을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이게 요즘 평균인가? 근데 거울을 보면은 아니거든. 거울 속에 있는 애는 영 부족하거든.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부자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올라갔어요. 인스타나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마치 해외 리조트에서 뭔가를 하면서 골프채 탁 잡고 이렇게 필드에 나가 있고 이래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전 이거 우리가 기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미디어에 우리가 다들 너무 속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가난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가난은 뭐냐면,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나는 자본주의의 패배자, 루저로 살겠구나 라는 피해자 모드로 가지 마시고, 야,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땡전 한 푼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성공하는 스토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것보다도요, 물려받은 거 한 푼 없이 일가를 이루는 게 훨씬 더 멋진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재테크를 할 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가면 불안합니다. 일단 저축을 해서 내가 만든, 내가 모은 종잣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축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끼면 돼요. 저는 노후 대비의 3원칙은요, 첫 번째는 근검 절약이에요. 아끼며 사는 게 노후 대비의 최고 중요한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현역입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모아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월급쟁이가 부자 안 되면은 그럼 요즘 같은 때 뭐 백수가 부자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시고요. 거기에 딱 목표점을 골인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아껴 쓰면서 그냥 남은 노후를 즐겁게, 자, 그러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무언가 하나씩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조금씩 펼쳐가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